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함수의 극한의 정의를 살펴보고 극한의 성질까지 살펴봤어. 자, 오늘은 그 극한을 그대로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 부정형의 극한, 대표적으로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들을 배울 거야. 너도 하기 전에 우리 숙제에서 했던 것 중에서 공산자 유형기본서에서 우리가 1번, 2번, 3번, 5번 유형이 숙제였어. 4번 유형 건너뛴 게 우리 개념원리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보고 갈 거야. 자, 잠깐 우리 지난 시간을 보면 극한이 뭐였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은 x가 a는 아니면서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맞지? a는 아니면서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함수값, 즉 y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를 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면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라고 하자. 그러면 a로 하나씩 가까워지는 거는 당연히 a는 아니면서 a로 가까워지는 거는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까워질 수도 있고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수 있었지. 그래서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하나씩 할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고 좌극한이라고 불렀고 a보다 큰 쪽에서 a로 한없이 다가갈 때 그때 y좌표를 보는 게 우극한이었어. 맞지? 그래서 a로 가는 극한은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따로 본 다음에 그 둘이 같을 때만 우리가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 같은 경우는 어때? 둘 다 이 값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지. y좌표가 여기 있는 값으로 가까워지잖아. 그렇지? 여기를 알파라 그러면 이놈의 극한은 알파입니다 라고 하고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본다고 했어요. 이 알파를 fx의 x가 a로 할 때의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맞지? 그러니까 좌우를 다 살펴야 돼. 물론 x가 어디로 가는 극한도 있어. 무한대로 가는 극한도 있었고 또 x가 어디로 가는 극한? 음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 x가 무한히 커져갈 때의 극한 y값을 보는 것도 있고 x가 무한히 작아질 때 그때 y좌표의 변화를 보는 극한도 있어. 얘들은 방향이 하나지만 a로 가는 극한은 양쪽 방향을 다 봐야 된다고 했고요. 그 둘이 같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었어. 맞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면 결국은 봐봐. 이 같은 경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좌극한을 물어보든 우극한을 물어보든 알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모든 함수가 그런 건 아니잖아. 어떤 함수는 어때? A에서 fx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겠죠. 그러면 좌극한은 얼마가 나오고요? 왼쪽에서 a로 다가갈 때 그때 y좌표는 어디로 가까워지냐? 알파로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극한, 즉 a보다 큰 쪽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따라서 가까워지면 얼마니? 베타로 수렴하고 있죠. 좌극한은 알파, 우극한은 베타인 상황이야. 따라서 이런 함수라면 a로 갈 때 그 값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지. 이런 함수도 존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왼쪽 오른쪽 끊어져 있죠. 이걸 이제 불연속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연속이라고 그러는데 연속이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된 함수들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함수라면 우리는 뭐가 중요하겠어? 어떤 극한을 구할 때 좌극한을 구하라고 한 건지 우극한을 구하라고 한 지가 중요한 거겠지. 그치? 즉 A로 오긴 오겠는데 A보다 작은 데서 오고 있는지 큰 쪽에서 오는지가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볼 게 뭐야? 합성함수의 극한이야. 이거 조금 어려운 건데 해보셔야 돼. 합성함수가 뭐야? 함수 두 개를 연달아 우리가 적용시키는 거잖아. 근데 뭡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고 gx는 2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합성함수 뭐야? fgx라는 게 합성함수지. f까지 합성함수. 그럼 뭔데?
먼저 어떤 x가 들어오면 얘에 넣어서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어때? fx를 걸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fg2를 물어보면 g2는 여기다 2를 집으면 얼마 나오고요? 5가 나오지. 그리고 그 5를 다시 옆에다 집으면 얼마다? 25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합성함수잖아. 별거 없잖아. gf3은요. 그럼 뭐야 이거? 먼저 3을 f에다 씹어넣으란 얘기지. 그럼 얼마 나오니? 9가 나오죠. 그러면 G9를 구하는 거니까 9를 집어넣으면 19가 나오겠죠. 이게 합성함수잖아.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두 개의 함수를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함수를 먼저 계산해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바깥쪽의 함수를 찾아가는 거잖아. 맞지? 이랑 배운 거? 그럼 극한에서도 합성함수 극한이야. 다를 거 없어요. 극한을 우리가 구하는 거 했지. 그래프에서 극한 구하는 거. 그걸 몇 번 해주면 되는 거니? 두 번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 봐봐. 쭉. 자, 우리 교재, 우리 어떤 거야? 개념원리 말고 숙제 나온 교재 있잖아. 공산자, 유형기본서. 여기 어디를 평가하면 16쪽을 평가해. 16쪽. 자, 유형 4번입니다. 발전 유형이야. 자, fx와 gx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fx는 어때? 1에서 왼쪽 편에는 계속이고요. 오른쪽에서는 계속 1이야.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은 점은 여기 0에 찍혀 있어. 두 번째 gx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자, 이 그래프를 넣고요. 다음 극한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뭐 물어봤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좌극한이죠. 0 마이너스니까. 그때 누구야? 이 합성함수 극한이야. 자, 그럼 합성함수 결과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 어떻게 할 건데? x가 어디로 가면 일단 0 마이너스 갈 때야. 맞지? x가 0 마이너스 갈 때 뭐부터 봐야 된다 그랬어, 합성함수는? 소개된 것부터 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gx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라는 얘기야. 함수값을 구하는 거면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g2니까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극한과 함수값은 항상 같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어디 소개되어 있는 gx부터 x가 0 마이너스 갈 때 gx부터 어디로 가는지 살펴야 된다고요. 자, gx 그래프 보세요. 여기 있지. 0은 여기 있어. x 0은. 근데 0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가는 거야. 누굴 따라서? 그래프를 따라서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가면 어디로 들어가고 있니? 1로 가고 있죠. 1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gx는 1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라고 쓸 수 있겠네. 됐니?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0보다 작은 쪽에서 왼쪽에서 그래프를 따라서 0으로 가까워질 때 그때 y좌표는 1로 다가왔으니까 1로 수렴하고 있는 중. 됐지?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니? fgx잖아. 나는 최종적으로.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 소개되어 있는 얘가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1로 가는 걸 확인했죠? 그러면 fx 그래프에서 어떻게 찾는 거야? 1로 가고 있는 극한을 찾으셔야겠죠. 요게 지금 1로 가고 있잖아. 여기가 1로 가고 있을 때 fx는 어디로 가냐 이거야. 맞지? 그럼 1이 어디 있어? fx에서 여기지. 근데 잘 봐. 1로 가는 게 지금 어느 방향이야? 결국 두 방향이 있다 그랬잖아. 좌우가 지금 어때? 1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1로 가긴 가는데 1보다 오른쪽에서 오는 건지 왼쪽에서 오는 건지가 중요하잖아. 그럼 우리 아까 앞에서 봤을 때 gx가 1로 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여기서 1로 가는 걸 봤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오고 있는지 g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오고 있는지가 지금 중요한 상황. 그에 따라 값이 달라지니까.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아까 우리 gx에서 봐봐. x가 0보다 작은 데서 0으로 갈 때 분명히 함수값 y좌표는 1로 가는 걸 확인했는데 맞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고 있어?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고 있어? 그치, 밑에서 올라가잖아. 아래쪽은 1보다 작은 데지. 1보다 작은 값에서 점점 1로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gx가 1로 가긴 가는데 어때?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간다고요. 이거를 표시를 해주셔야지만 그 다음에서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 그래서 합성함수 극한은 별거 없어. 지난 시간 배운 극한 2번을 해주는 거야. 2번. 근데 첫 번째 구한 극한에서 뭐도 찾아야 되니? 그 방향도 찾아야 된다. 그래야지 두 번째 극한을 읽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1 마이너스니까 이게 1이고
1보다 작은 째에서 1로 다 가니까 얼마 나오니? 얘는 2가 되는구나. 얘는 계속 2가 나오는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놈의 극한 얼마다? 2가 되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됐니?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다른 것도 풀어볼게. 밑에 거 보세요. x가 0 플러스일 때 fgx야. 그럼 자, 어떡한다? 속에 있는 gx가 어디로 가는지 보자. 잘 봐, 또 중요해. 이번에는 0 플러스야. 0이 0이고요. 0보다 큰 쪽이야. 됐니? 그러면 0보다 큰 쪽에 세워가니까 어때?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gx는 어떻게 나와? 역시 1로 가죠. 자, 근데 아까랑 다른 게 뭐야? 아까는 gx가 1로 점점점 1이 안 나와지면 1로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갈 때는 1로 가까워지는 거야? 그냥 1인 거야? 그냥 1이잖아. 1 나오잖아 계속.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1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1인 거야. 1인 거라고. 차이 알겠어? 왼쪽에서 오는 거는 1은 아니지만 1로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살표를 펴냈어. 1로 다가간다는 뜻으로. 근데 오른쪽에서 올 때는 1로 다가가는 게 아니고 그냥 1로 나와. 1로. 그러니까 는 1이라고 쓴 거야.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보세요. 요거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앞쪽에서 보세요. 여기 속에 게 1로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극한값을 읽었죠. 1로 가까워지잖아. 그치? 1은 아니면서 1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1은 아니면서 1보다 작은 데서 1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2라고 읽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보세요. x가 0 플러스 갈 때 gx가 그냥 1이 나왔어. 그럼 여기가 그냥 뭐야? 1이 되는 거야. 1이. f1을 구하는 거죠. f1이니까 뭐야? 극한이야? 함수값이야? 그치? 극한은 물었지만 여기서 바로 그냥 1로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극한이 아니고 함수값으로 바뀐다고요. f1을 구하는 게 됐다고. 그럼 f1은 얼마야? 함수값은 점이라고 했으니까 x 1일 때 점 여기 있네. 이 점의 y좌표 얼마 되니? 0이 되겠네. 차이 알겠어? 자, 일단 중요한 건 첫 번째 합성함수 극한은 당연히 속에 있는 함수의 극한부터 찾고 그 결과를 가지고 바깥에 있는 함수의 극한을 또 읽어주시면 돼. 두 번 연달아 읽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극한의 극한값 숫자만 읽을 게 아니고 뭐도 읽어야 된다? 방향도 읽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데서 가는지 큰 데서 오는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또 맞춰서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상은 어때? 함수 그래프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어디론가 가까워질 때 그때 y좌표도 어디론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y좌표가 일정하게 그냥 1이 나와버린다고요. 그러면 그걸 들고 그 다음 함수를 읽을 때는 극한에 읽는 게 아니고 여기가 그냥 무조건 1이 돼버리니까 f1이라는 함수값을 읽게 되는 거고 함수값은 점의 좌표를 읽는 거지. 이 점의 y좌표를 읽어서 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쉬운 내용 아니야? 다음에 또 질문할 거야. 해도 돼. 계속해. 자, 좀 세 번째 더 볼게요. 이번엔 x 어디 보니? 1 마이너스로 하고 있죠. 자, fgx니까 속에 있는 함수 gx부터 보자. 1 마이너스야. 어디 있니? 요게 1이고 1 마이너스가 1보다 작은 데서 1로 가지. 그럼 어디로 나가니? 그냥 계속 1 나오지. 그럼 gx는 1로 다가가는 거야? 그냥 1인 거야? 계속 1로 나오지,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화살표가 아니고 는 1을 하는 거고. 그럼 걔를 들고 fgx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그냥 1로 나오니까 그럼 f1을 구하는 게 되는 거고 f1은 아까 말한 대로 얼마야? 함수값이니까 똑같이 0이 나오겠다. 자, 마지막 거 보자.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속에 있는 gx부터 볼게요. 자, x가 이번에 1 플러스야. 1보다 큰 데서 1로 갑니다. 그러면 어때? 점점 y값이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1로 가까워지고 있지. 1이 나오는 게 아니고 1로 가까워지고 있어. 화살표로 표현해야겠죠. gx는 1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니? 이것만 쓰지 말라 그랬죠. 방향 보라 그랬어. 이번에는 1로 가까워지는데 어디야? 1보다 위에서 내려오고 있죠. 1보다 큰 값에서 1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야지만 그 다음 fgx 볼 때 아하 요 속에는 네가 1보다 큰 데서 1로 오니까 이게 1이지? 1보다 큰 쪽 오른쪽에서 1로 다가오니까 어때? 1이 나오네 해서 는 1 그래서 이놈의 극한값은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됐지? 그래서 합성함수 극한값
첫 번째, 속에 있는 함수를 먼저 계산하는데 그 함수의 극한뿐만 아니고 방향까지 읽어주시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만약에 속함수가 어디론가 다가가는 게 아니고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극한을 읽는 게 아니고 뭘 읽게 되는 거야? 함수값을 읽게 되는 거다. 묻는 게 극한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함수값을 읽어주시는 거야. 왜? 여기서 일자가 나와버리니까. 괜찮니? 한 번 더 볼까? 여기 4-1번 한 번 더 연습해볼게. 하는 김에 시간 늘더라도 제대로 좀 하자. 잘 안 보이나? 자, fx와 gx 그래프 이렇게 개성망측하게 있어. 상관없어요. 그래프 좀 땡큐야. 먼저 보자. 1번 x가 얼마니? x가 1 플러스. 너네도 풀 때 이렇게 풀었어 이처럼. x가 1 플러스로 하고 있죠. 그럼 뭐부터 봐야 되니? 속함수부터 봐야겠지. 속함수. gx부터 들어가지 보자. gx는 자, gx 함수 그래프 보자. 1 플러스니까 1이 여기 있죠. 1보다 큰 쪽이니까 1보다 큰 쪽에서 1로 다가오니까 이쪽이네. 맞니? 어디로 다가와주고 있어? 아, 너는 1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1보다 위에서 내려오고 있죠. 1 플러스 가까워지고 있네. 그치? 그러면 이제 fgx니까 fgx는 속에 있는 이놈이 1보다 큰 데서 1로 간다고요. 그럼 fx 그래프를 딱 보면서 1보다 큰 쪽에서 1이 여기니까 1보다 큰 쪽에서 그래프를 따서 1로 오면 얼마 나오니? 그냥 1이 나오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번은 x가 1-야. 그럼 일단 gx부터 보자. x가 1-일 때 gx는 여기 1이고요.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가 못되는 여기로 가죠. 그쵸?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오면 그때 y gra프는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니? -1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자, -1로 가는데 -1보다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1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fgx는요? 여기 있는 속에 든 게 -1 플러스야. 그럼 fx 그래프를 찾아가서 -1을 찾아. 근데 -1 플러스니까 -1보다 오른쪽에서 누굴 따라서 그래프를 따라서 -1로 다가오면 어디로 수렴하고 있냐? -1로 수렴하고 있죠. -1. 됐지? 마지막에는 방향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중간에만 방향이 필요한 거야. 세 번째는 자 보자. x가 -1-야. -1 마이너스로 할 때 이제는 gfx니까 속에 있는 게 누구니? fx부터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럼 fx 그래프를 찾아갔을 때 -1 마이너스야. -1이 여기고요. -1보다 작은 쪽이니까 계속 따라오면 여기 되겠네. 맞니? 그럼 뭐야? -1로 다가가는 게 아니고 그냥 -1로 나오는 거지, 그치? 는 마이너스였어. 는 마이너스. 그럼 gfx는 자, 속에 든 이가 그냥 -1이니까 뭐야? 그냥 g-1을 구하면 되는 거고 g-1은 함수값 점을 보는 거지. gx 그래프에서 -1일 때의 점 여기는 비어있고 점이 여기 있네. 얼마 된다? -1이 됩니다. 됐니? 자, 마지막 부디 이걸로 너네가 완전히 정리되기를 바라면서 자, 마지막 x가 -1 플러스야. 그러면 소개된 함수 fx부터 보겠죠. 생각을 다 채라. 니는 풀어라. 나는 구경하려고 하는 거지. -1이 어디 있어? fx에서 -1이 여기 있지. 근데 -1 플러스니까 -1보다 큰 쪽에서 -를 다가가잖아. 그렇지? 그럼 그때 y좌표는 역시 -1로 수렴하지만 -1이 나오는 건 아니야. -1로 다가가고 있잖아. 위에서 다가가니까 -1 플러스가 되겠네. 그치? 아이고야. 그러면 이 속에 든 게 -1보다 큰 쪽에서 -로 하고 있어요. 그럼 gx의 그래프를 보면서 -1이 여기 있고요. -1보다 큰 쪽에서 -로 가니까 -1보다 오른쪽에서 -1을 그래프를 따라서 가면 얼마로 수렴하니? 2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어? 자, 이 합성함수 극한은 요새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치? 내신에서는 변별력 중에서 낼 수 있어. 과거에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고,
그게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이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극한에도 다 그래프사에서 다 구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잖아. 됐죠? 혹시 또 생각이 안 나거나 하면은 이 영상 돌려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이해하시기 바라요. 알겠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재 볼게요. 자, 수투 교재 해봅시다. 그냥 우리 몇 쪽인 거 하니? 자, 24쪽이야. 24쪽.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극한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확정 연결 몇 가지 살펴봤죠. 자, 생각봐. 분모는 K로 수렴하는데 분자는 무한히 발산하더래. 분수꼴의 극한에서. 그럼 분모는 일정한 값으로 바꿔주는데 분자는 계속 크죠. 그럼 분수 값은 어떻게 되니? 계속 커지겠지. 분자 계속 크지면 계속 커질 거 아니야, 전체도. 따라서 너는 이거니 무한대 쪽 하겠죠, 그렇죠? 물론 K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 될 수 있고 양수면 양의 무한대 될 수 있겠죠. 여기가 음수면 전체는 음의 무한대, 양수면 양의 무한대. 됐니? 그 다음에 자 K분의 0 분모는 K로 수렴하는데 분자는 점점 0이 돼버린대. 그럼 이 값은 어디 가냐? 분자 0 되면 전체 분수값도 뭐가 되니? 0으로 바꿔지겠죠. 넌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극한은 내가 어디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얘기할 수 있어. 정확하게 이 자체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정형이라고 했어. 확정되어 있으니까. 또 어때? 중요한 거 이거지. 분자는 K로 수렴하는데 분모가 무한대야. 동그라 무한대분의 K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분수꼴인데 분자는 어떤 일정한 값이 나오고요. 분모는 계속 크죠. 그럼 분수값은 어떻게 되니? 0으로 가까워지는 거지. 분모가 커질수록 분수는 작아지면서 점점 0에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니는 0으로 수렴하는 거라 했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으로 수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때? 역시 분자는 K로 수렴하는데 분모가 점점 0으로 작아진대. 그럼 뭐가 되니? 여기 일정한데 분모가 계속 작아지면 분수값은 계속 커지지. 분수에서 분모는 작을수록 분수값은 커지니까 얘가 계속 0으로 바꿔주면 얘는 계속 커질 거야. 무한히.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쓸 수 있겠죠. 발산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렴 발산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에 반해서 0분의 0꼴 어때? 분모도 0으로 작아지고 분자도 0으로 작아져. 그치? 그걸 알 수 있다 없다? 모르는 거야. 왜냐면 얘가 더 빨리 작아지면 0으로 수렴할 수도 있지만 분모가 더 빨리 작아지면 분수값은 계속 커지니까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뭔가 얘를 극한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야. 그치? 그걸 배울 거야. 그럼 또 무슨 꼴이야? 무한대면 무한대 꼴이지. 어때? 분자도 계속 커지고 분모도 계속 커져. 그럼 둘 다 동시에 커지면 분수값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알 수가 없죠. 여기서 극한을 모르는 거야. 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계속 커지는 데서 계속 커지는 걸 빼면 또 모르는 거야. 얘가 더 빨리 커지면 빼봐야 계속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거고요. 이쪽이 더 빨리 커지면 음의 무한대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비슷한 같은 속도로 왜 커지면 뭔가 다른 극한값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마지막 하는 무슨 꼴이 있었어? 0 곱하기 무한대 꼴. 얘는 뭐? 얘는 0으로 작아지고 얘는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러면 커지는 게 더 빨리 커지면 곱한 거는 점점 커져갈 건데 0으로 작아지는 게 더 빨리 작아지면 얘가 아무리 커져도 얘가 더 빨리 작아지면 둘이 곱한 값은 점점 작아질 수도 있겠죠.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극한을 알 수 없는 부정형이라고 해요. 부정형. 정할 수 없는 형태야. 따라서 이런 부정형은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 어떻게? 각각 그 방법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그 방법을 딱 기억을 해서 정리한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꼬라지별로 우리가 극한을 구하는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되겠어? 어떤 분수식의 극한을 구할 때 뭐부터 해야겠냐? 이들 중에 어느 꼬라지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겠지. 그래서 극한을 구하는 가장 첫 단계는 꼴을 확인하는 거야. 어떤 꼴인지. 대입해보는 거지. 대입했을 때 분모도 0되고 분자도 0되네? 아 0분의 0꼴이네. 그럼 그에 맞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야. 대입해봤더니 분자도 무한대로 가고 분모도 무한대로 가더래. 아 무한대로 무한대 꼴이네? 그럼 그에 맞는 방법을 또 풀어주시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꼴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이야. 대입해서 꼴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야. 자, 그러면 첫 번째로서 0분의 0꼴이야. 24. 자, 당연히 이 책에서는 0분의 0꼴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줬지만 우리 실제로 만나면 어떻게 되니? 직접 확인하셔야 되는 거야. 자, 1번 볼게요. 리미트 x가 3으로 할 때 x 빼기 3분의 x 세제곱 빼기 27이야. 뭐부터 하자고요? 분모 분자 각각 대입해봐. x에 3 대입하면 분모 얼마니? 0되죠? 분자도 얼마 되니? 0되죠? 아하, 0분의 0꼴이구나. 자, 그럼 0분의 0꼴은 어떻게 구할 건데? 자, 0분의 0꼴은 이렇게 구합니다. 0분의 0꼴은요 뭐 한다? 분모 분자를 약분하는 거야. 약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니? 다항식이면 뭐도 해보고요.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약분을 하는 거고요. 루트가 있으면 뭐 하면? 유리화를 하면 인수분해가 되게끔 돼 있고 우리가 약분이 가능하게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다항식이면 인수분해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거 약분시키면 되는 거고요. 루트 있으면 루트 있는 쪽을 뭐 해서? 유리화. 유리할 때 합성식 쓰는 건 알죠? 루트 있는 쪽을 유리화해서 약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한번 볼래? 자, 1번 보세요. 0분의 0분의 확인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약분할 차례구나. 그럼 뭐? 분자 봐봐. x 세제곱 빼기 27 a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 b 세제곱이죠.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공식 알죠? a 빼기 b로 시작하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런 공식이 있었어. 따라서 x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은 x 빼기 3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수분하는 거 뭐야? 약분할 게 보이네. 자, 약분되니까 더 이상 0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이제 뭐 한다? 대입하면 되죠. 이제는 이거 없어졌으니까 x3을 대입하면 9 얼마다? 안 힘들지? 두 번째 거 보세요. x가 1로 갑니다. 항상 뭐부터 하라고요? 아이고 놈들아 대입부터 하라고. 분모 1 대입하는 거 되니 1의 제곱 빼기 1이니까 분모 0 되죠. 분자도 1 대입해봐라. 1 더하기 1 빼기 2니까 0 되죠. 무슨 꼴이야? 0분의 0 꼴이야. 0분의 0 꼴이니까 뭐 해야 된다? 아, 우리 볼 시간 뜨닥뜨닥 약분하자. 뭐해서? 인수분해서. 자, 분모 인수분하면 x-1 x 플러스 1이야. 자, 분자도 인수분해야 돼. 3차식이야. 아까 1 넣으니까 0 됐죠. 1 넣어서 0 됐으니까 분명히 x-1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 조립tem프 쓰면 되잖아. 1, 2차항이 없죠? 0, 1차항 1, 마이너스 2. 지금 뭘로 나누고 있냐? 1로 나누고 있죠. 1은 1, 그 다음에 1, 1은 1, 그 다음에 2, 2, 0. 그럼 뭐 나오니? x제곱 x 플러스 2죠. 그런 느낌 어때? 이제 약분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0 되는 게 사라졌죠? 이제 마음껏 대입하면 되는 거야. 대입하니까 분모는 얼마 되고요? 2분의. 분자는 대입하니까 얼마 되고요? 4. 따라서 답은 얼마다? 2.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러니까 인수분해만 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냐? 자, 그 다음 세 번째도 보자. x에 0 집어넣습니다. x가 0으로 한국하니까 0 집어넣고 분모 할 때 0 됐죠? 분자 봐봐. 0 집어넣으면 루트 4. 2 빼기 2니까 분자도 0 돼. 무슨 꼴? 0분의 0꼴. 그럼 약분해야 되는데 일단 또 뭐 뭐야? 루트 보이지? 뭐 한다? 유리화한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2x. 자, 분자 유리하려면 루트 4 더하기 x 빼기 2고 합창을 쓰려면 루트 4 더하기 x 더하기 2를 쓰면 되고요. 분모도 똑같이 루트 4 더하기 x 더하기 2로 쓸 수 있겠죠. 분자 계산해보자. 합창을 쓰니까 이거 제곱하면 4 더하기 x 빼기 요거 제곱 4 하면 뭐 남아? x만 남죠. 어때? x 하나 약분되잖아. 그럼 이제 0 되는 거 사라졌으니까 이제 대입하면 되지. x 0 대입하면 얼마 되니? 루트 4 2 더하기 2 4 곱하기 2 8 분모는 8 분자는 약분되고 1 남았죠. 이렇게 쓰면 됐지? 자, 정리하면 대입했을 때 분모 분자 다 0으로 가더라. 아, 0분의 0꼴이네. 그럼 뭐 한다? 인수분해 하거나 루트 있으면 루트 있는 쪽을 유리화해서 약분한다. 이게 이제 들어있어야 될 개념이야. 됐지? 첫 번째 형태의 부정형이야. 0분의 0꼴.
자, 밑에 문제 이제 해보시고요. 두 번째까지 먼저 하고 좀 쉬었다가든지 할게. 너무 좋다. 안 끊고 싶은데 선생님은 안 끊고 가자. 정훈아.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젤리라도 줄까? 자, 두 번째 부정형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분모 분자 x에다 집어넣었더니 분모도 무한대로 커지고 분자도 무한대로 커지는 경우. 자,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자, 이거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준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준다. 그러면 극한을 구할 수 있게 바뀌나 보다. 한번 볼까요? 자, 중에 1번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3x제곱 빼기 2분의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야. 자, x 무한대 집어넣으면 어때? 무한대 제곱하면 무한대죠. 무한대에서 2를 빼봐요. 어때? 무한대잖아. 그러니까 분모 무한대인 거 확인했죠. 분자도 보세요. 무한대 제곱하면 무한대 또 무한대. 무한대죠. 무한대면 무한대야.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 분모 제곱차 얼마? x제곱이죠. 분모 2차항이잖아.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라는 얘기야. 해봐. 리미트 x제곱 나눕니다. 3x제곱을 x로 나누면 얼마야? 3. 그 다음 여기도 x제곱 나눠야지. 그러면 빼기 x제곱분의 2가 되죠. 분자 나옵니다. 2x제곱을 x제곱 나누면 얼마? 2. 그 다음에 4x를 x제곱을 나누면 x 하나는 약분되고 분모 x 하나 더 남죠. x분의 4. 1도 x제곱 나누면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바뀌면 봐봐요. 봐봐. x가 무한대로 가면 봐. 무한대분의 2잖아. 아까 했지?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수렴한다? 0. 그치? x제곱분의 2는 어디로 수렴한다? 무한대분의 2니까 0으로 수렴하는 거야. 또 여기 보세요. x분의 4도 x가 무한대로 하니까 무한대분의 4야. 어디로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하죠.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면 무한대분의 1이야. 0으로 수렴한다고. 그럼 어디만 남아? 3분의 2만 남죠. 아,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주니까 최고차항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어디로? 0으로 수렴하는 형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럼 0으로 되니까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자,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근데 분모의 최고차항은 x제곱이죠. 그러면 자,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볼게요. x제곱 나누면 2, x제곱 나누면 x제곱분의 4, x제곱 나누면 x제곱분의 x니까 x분의 1, x제곱 나누면 x제곱분의 3 되겠죠. 자, 그럼 아까 좀 봐봐. 무한대분이니까 무한대분의 4는 0으로 수렴할 거고, 무한대분의 1도 0으로 수렴할 거고, 무한대분의 3도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결국 2분의 0만 나오겠네. 2분의 0. 얼마야 그러면? 0으로 수렴한다. 세 번째 볼게요.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무한대 빼기 1도 무한대고요. 무한대 세제곱도 무한대지. 얘를 빼봐야 역시 무한대일 테니까. 그럼 어떡한다? 분모의 제곱차 x로 나눠주겠죠. 자, 이번에 어떻게 해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 1 빼기 x분의 1, x로 나누면 2x 제곱 빼기 3. 자, 근데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 0. 근데 얘는 무한대로 뭐야? 무한대지. 1분의 무한대야. 1분의 무한대. 상수분의 무한대로 그러니 무한대 되겠다. 수렴한다 말씀한다. 말씀한다. 자, 4번. 이번에 보세요. 루트. 자, 원래 루트를 가진 식은 원래 평면을 말하면 차수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봐봐. 우리가 루트 안에 있는 x제곱은 밖으로 뭘로 나오니? 제곱되고 나오지. x로 나오지. 그럼 몇 차로 보면 돼? 굳이 차수로 본다면 1차로 보면 되겠죠. 루트는 차수가 제곱해서 들어가니까 나올 때는 반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치? 1차.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분모의 제곱창 1차 x로 분모 분자 나눈 거야. 자 보세요.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를 x로 나누면 x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제곱해서 들어가는 거야. 양쪽을 다 x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이렇게 분모 분자를 다 x로 이렇게. 근데 이 x는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제곱해서 들어간다고. 그럼 결국 루트 안에 거를 x제곱 나눈다니까 x제곱분의 1 되는 거고 x제곱 나누니까 플러스 1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 x분의 1 되겠죠. 그 다음에 혼자 x도 x 나누면 얼마 되고 1 되겠네. 아이고 너무나 정리복도 잘 못하니. 그럼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보니까는 0으로 수렴하겠죠. 너도 무한대로 보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남는 게 얼마야? 루트 1분의 1만 남으니까 얼마 되니? 1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걸 확인했으면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대로 바뀐다. 됐지? 자,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 결국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게 되면 극한이 구해지는데 이걸 좀 살펴보니까 어떠네? 이 같은 경우는 어때?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지? 차수가 똑같으니까 결국 어때? 최고창의 개수들만 남아서 극한값을 만들어버리네? 아,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으면 어디로 수렴한다? 최고창의 개수들의 비로 수렴한다. 맞지? 근데 이 같은 경우 어때? 분자보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크지? 그럴 때는 어떻게 돼? 0으로 수렴하잖아. 왜? 아까 빠르게 얘기했잖아. 얘도 무한대로 하고 얘도 무한대로 하지만 분모는 제곱이잖아. 제곱이 훨씬 더 빨리 커지지. 맞니? 무한대로 가면서 x도 커지고 x제곱도 커지지만 뭐가 더 빨리 커지지? 얘가 더 빨리 커지지. 그럼 분수에서 분모가 더 빨리 커지면 결국 어디로 수렴하겠냐? 0으로 수렴하겠죠. 아,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수렴하겠구나. 그럼 반대로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어때? 여기가 더 빨리 커지니까 어떻게 돼? 무한대로 가겠구나. 아,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면 더 쉽게 풀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분모 차수, 분자 차수 이렇게 확인했을 때 만약에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니? 어디로 수렴한다? 최고창, 분모 분자의 최고창의 개수 비로 수렴한다. 1번처럼 둘 다 2차면 2차 확인했죠? 그러면 이 나누고 하시고 할 필요 없어요. 2차분의 2차네? 아, 차수 똑같네? 그러면 극한값은 얼마나? 3분의 2다 라고 쓸 수 있다고요. 편하지? 두 번째는 분모 차수와 분자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모 차수가 더 커. 분모가 더 크면 분모가 더 빨리 커지니까 어디로 결국 수렴하겠니? 0으로 수렴하겠네. 마지막으로 분모보다는 분자의 차수가 더 클 때도 있겠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분자가 더 빨리 커지니까 그런 거 어때? 무한대로 발산하겠다.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다. 그럼 나중에는 어때? 차수만 가지고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야. 한 문제는 얼마 걸리는 거야? 2초. 진짜 2초. 진짜 2초. 바로 밑에 봐봐요. 밑에 봐봐. 확인 체크 문제 16번. 책 봐. 확인 체크 문제 16번에 1번 봐요. 분모 분자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차수 똑같지? 그럼 어디로 수렴하겠어? 최고차의 개수비인 3분의 1로 수렴하겠죠. 그지? 끝. 2번 봐요. 분모 2차, 분자 몇 차? 1차지? 분모의 차수가 더 커요. 어디로 수렴하겠다? 0으로 수렴하겠다. 3번. 분모는 1차고 분자는 2차야. 분자의 차수가 더 크지? 어떻게 했다? 발산하겠다. 금방 때리겠지. 됐어?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차수를 풀어야 돼. 원래 원칙은 이게 맞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이렇게 딱 정리하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더라. 됐어요? 그럼 아까 푼 거 봐봐. 4번. 루트는 굳이 차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차수를 말한다면 어때? 루트 안에 있는 x제곱은 1차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차분의 1차잖아. 1차분의 1차니까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죠?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얼마야? 여기 안에서의 x제곱의 개수는 1이지. 루트 1이지. 루트 1분의 분자의 1차의 개수는 얼마? 1. 그래서 얼마 나오니? 1. 더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루트를 가지고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차수를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 차수를 비교하면 얼마든지 그 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하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자 밑에 확인 문제 4번 보자. 확인 문제 4번. 차수를 바로 풀어보자고요. 4번 보시면 자 분자 몇 차야? 1차지. 분모 보니까 어때? 루트 안에 막 있는데 제일 큰 거 얼마야? 루트 안에 x제곱이죠. 그럼 루트 바꿔 놓으면 x가 되는 거지. 1차. 또 뒤에 더하기 x 붙었죠. 얘도 1차지. 그럼 그냥 1차분의 1차지. 차수 똑같네? 어디로 수렴한다? 개수비로. 그럼 자, 저거차 개수 보자. 분모에 있는 1차의 개수를 찾으면 돼. 자, 1차의 개수 얼마야? 이 루트 안에서는 1이 되지. 정확히 말하면 루트 1이 되지. 루트 1. 그리고 여기 또 x도 있죠. 이 개수는 얼마야? 더하기 1. 분자의 1차의 개수는 얼마야? 1. 그러니까 얼마 되니? 2분의 1 된다. 그러니까 1차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고 얘들을 개수를 빼니까 1 더하기 1분의 1 해서 2분의 1이 나오는 거야. 괜찮아? 자,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다시 예제 올라가서 5번 문제를 볼 거야. 자, 5번 문제를 조심해야 될 이유는 앞에 거랑 다른 점이 뭐야? 앞에는 전부 다 x가 무한 들어가는 극한이잖아. 양에 무한 들어가. 근데 5번은 어때? 음에 무한 들어가고 있죠. 이게 다른 점이야. 뭐가 다른데 생긴? 자, 너네 이렇게 푼다. 오, 생긴. 음에 무한대도 어쨌든 무한대니까 제곱하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네.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를 나누자 해서 리미트 분모 분자를 x로 나눌 거야. 그러면 분자는 4가 될 거고요. 요거는 x로 나누면 루트 안에 제곱해서 들어오니까 x제곱으로 나눠지겠죠. x제곱분의 2. 그 다음에 더하기 x로 나누면 1 빼기 x분의 3. 됐니? 그럼 선생님 여기 무한대분의 2, 0 무한대분의 3, 0 결국 1분의 4니까 답은 얼마입니다? 4네요. 쉽네라고 해서 틀린다고요. 어디가 잘못된 걸까? 어디가 잘못된 걸까? 여기 봐봐 얘들아, 이거 앞에 있는 마이너스 2 루트 안에 집어넣을 수 있죠. 어떻게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까지 제곱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너스까지 들어가야 되니 마이너스 두고 들어가야 돼. 두고 들어가야 되지. 왜? 이 전체 뭐 음수야 양수야? 음수죠. 근데 마이너스까지 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 양수 맞긴 하는 그치? 마이너스는 떼고 들어가야 돼. 즉 루트 바깥에 있는 게 음수면 마이너스 두고 제곱해서 들어가야 된다고요. 맞네? 그럼 봐. x가 음수야. 아이고 좀 너네 이제 3학년이야. 좀 정신 좀 차려. x가 음수면 봐봐. 이거 제곱해서 들어가야 되면 루트 제곱하니까 x 제곱으로 하면 되겠구나.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뭐가 맞아 이씨. 이쪽 부호만 생각해. 양수야 음수야 지금.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양수지. 여기는 양수야 음수야. x가 지금 음수의 상태니까 음수지.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안 되잖아. 어떻게 되니? 숫자가 되겠지. 숫자든 문자든 음수가 루트 안에 제곱해 들어갈 때는 원하게 뭐야 되니? 마이너스가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 아까 여기서 뭐 했냐? 분모 문자를 뭐로 나누기로 했어? x로 나누기로 했죠. 근데 지금 그 x가 어떤 상태야 지금? 양수인 상태야 음수인 상태야? 음수인 상태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x를 나누기 위해서 제곱해서 들어갈 때 뭐 붙이고 들어가야 되니? 마이너스 2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라고요 사실. 그치? 마이너스 하니까 그런 거 얼마야? 마이너스 1분의 4에서 얼마야? 마이너스 4가 진다는 거야. 너무 많이 실수한다고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우리가 빼낼 생각을 해도 좋지만 앞으로 우리 이렇게 약속하자. 대부분 문제들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하겠다. 즉 마이너스 x를 t로 바꾸어서 풀겠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봐?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거기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어때? t는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뀌지. 그럼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뀌면 우리가 그거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아까처럼 그냥 차수 가지고 금방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기억해. 음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x를 뭘로 바꾼다? 마이너스 t로 바꾸어준다. 자 그럼 여기도 보자. 바꿀게.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은 이걸 마이너스 t로 바꾸면 t는 어디로 가고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걸 바뀔 거고요. 뒤에 있는 식도 모조리 다 t로 바꾸셔야겠죠. 여기는 x를 뭘로 바꾼다? 마이너스 t. 그럼 분자는 마이너스 4t로 바뀔 거고. 루트 2 플러스 x 자리에다 또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t 집어넣겠죠. 마이너스 t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 t 제곱 되겠죠.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걸 바뀌었으니까 이제 부호 헷갈릴 필요 없어요. 차수 보자. 분자 몇 차? 1차. 분모 몇 차? 루트 안에 있는 2차는 1차. 1차하고 1차지. 그럼 제곱차의 개수협이 루트 1 분의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아까 풀던 정답은 X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 나오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양의 무한대로 바꿔주면 요것처럼 차수 가지고 간단하게 극한을 구할 수 있어. 이게 더 좋은 방법이야. 알겠니? 기억해? 책에 체크라도 좀 해놔. 10번에 5번에 어떻게 한다? 이거라도 좀 써놔보자. x 음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그치? 어떻게 본다? x를 마이너스 t 또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t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으로 바꾸어서 풀면 돼. 많이 쓰입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 잘 안 되는 거 있니? 괜찮아? 너무 이렇게 아파 보인다 너. 힘이 없어? 근데 너 젤리 먹으면 안 되잖아. 왜요? 다이어트 좀 하네? 뭐 그랬어? 어? 그 걔네 플러스를 가져왔죠. 아무튼 아무도 모르겠어. 잠깐만 쌤 쳐줄게. 우리 스카우트부터 말할 거니까 너무 오래됐습니다. 미국 보면서 내 플러스 됐지? 자, 그 다음에 유형 2개 남았어. 조금만 더 하자. 그리고 리액션 줄게.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그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자, 얘도 이제 부정형이야. 자, 얘는 또 어떻게 풀 겁니까? 대입했더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고 확인했으면 다항식이면 뭐한다? 최고참으로 묶는다. 그 다음에 루트가 있는 식이면 루트 있는 쪽을 뭐한다? 유리화한다. 사실 위에 거는 잘 안 나와. 주로 발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시험 문제로 잘 안 나오고요. 루트 있을 때 뭐하면 돼? 유리화한다. 아까 우리가 0분의 0꼴도 뭐였냐? 루트 있는 쪽 유리화했지. 분모든 분자든 루트가 있는 쪽 유리화하는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마찬가지야. 보세요. 자, 1번 보세요. 무한대 같지? 그러면 무한대 제곱도 무한대고요. 빼기 무한대지. 뭐 4는 무한대 싸움에 낄 때가 아니잖아. 그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확인했죠? 어떻게 돼? 최고차를 묶는다.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제곱차는 얼마야? x제곱이죠? 묶어내면 보세요. 2 남고요. 얘는 x제곱 묶어내면 x분의 3이 되겠죠. 그래야지 곱해주면 3x 나올 테니까. 얘는 뭐하더니 x제곱분의 4가 되겠죠. 그럼 봐요.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3 0으로 수렴하죠. 무한대분의 4 0으로 수렴하죠.
그럼 이 괄호는 어디로 수렴하니? 2로 수렴하겠죠. 근데 이 앞쪽이 어때? 무한대 제곱이니까 무한대 되지. 그럼 2 곱하기 무한대는 뭐가 되니? 무한대로 발산하네. 그래서 주로 발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그럼 나온다 하더라도 굳이 이거 몰라도 되잖아. 봐봐. 직관적으로 풀 수 있잖아.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하지. 근데 누가 더 빨리 크지? 제곱쪽이 더 빨리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걸 빼봐야 그럼 차이는 점점 못해. 커지겠죠. 이쪽이 더 빨리 커지니까 얘도 커지지만 둘의 차이는 점점 벌어질 거라고요. 무한대로 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 그렇게 크게 의미 갖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쪽이야. 여기 보세요. x 무한대로 하면 어때? 무한대 더하기 1도 무한대. 무한대의 루트 씌워도 무한대. 루트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설마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생긴 0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야. 둘 다 커지고 있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근데 커지고 있더라도 누가 더 빠른지는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뺐다고 0이 되는 거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너 약분해서 1 되는 거 아니라고. 알 수 없는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자, 그럼 어떡하자 그랬죠? 유리하자고 했습니다. 선생님, 유리하려면 분수 꾸려야 되는데 분수가 아닌데? 성재야, 분수는 못 만들어? 분모 만들 수 있지? 분모 얼마나 만들 수 있어? 분모 얼마나 만들? A씨 2는 분수꼴을 만들면 어떻게 바꿀 거야? 1분의 2 형편지거든. 분모 만들면 얼마나 만들면 돼? 1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놓고 어때? 유리화하는 거야. 어디를 유리한다고? 루트에 있는 쪽을 유리한다고요. 분자 유리할게요.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할 때, 자, 분자는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고, 유리하려면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가 되겠죠. 분모는 얘가 똑같은 걸 곱해야 되니까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분자는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죠. x 플러스 1 빼기 x니까 얼마 되니? 1 나오겠네. 이렇게 됐습니까? 분자 뭐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분의 1이 됐죠. 어디로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분모를 뭘로 만들어 놓고요? 1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어떻게 한다? 유리화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0 곱하기 무한대 꼴이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꼴일 것 같아? 0분의 5꼴이야. 뒤로 갈수록 적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렇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나올 줄 모르니까 다 할 줄 알아야 돼. 자, 0 곱하기 무한대 꼴도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부정형인데 얘는 어떤 방법이 있냐? 딱히 정해진 방법이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니야. 루트 있으면 모두 해보고요. 유리화도 해보고요. 분수 있으면 모두 해보고요. 통분도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식을 적당히 변형시키면 말 그대로 적당히야. 아니 분수 있으면 통분해보고 싶잖아. 루트 있으면 유리해보고 싶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양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어떻게 할 거야? 꼬라지부터 보게. x 0 집어넣으면 0분의 1은 얼마 이거? 이거 무한대로 하죠? x 0으로 하니까 0분의 1은 무한대. x 0 집어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0. 아, 무한대 곱하기 0꼴인 거 확인했죠? 이대로는 안 돼. 뭐 해볼 거야? 루트는 안 보이니까 일단 뭘 해볼 수 있냐? 통분해볼 수 있겠죠? 통분할게. 통분하면 x 플러스 1분의 얘는 얼마야?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이죠. 그럼 1 빼기 x 플러스 1이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겠네. 자, 통분했더니 뭐가 가능해져? 약분이 되니 이렇게. 약분 되니까 이제 한번 다시 집어넣을까? x 0집으로 얼마 되니? 1분의 마이너스 1에서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로 풀어지겠다. 아무것도 아니냐 그냥 통분해보니까. 내가 약분할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통분해보니까 당연히 분모 분자 x 보이는데 약분 안 하고 있겠니? 하겠지.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조금 더 어렵다. 꼬라지 부탁이래요. x 무한대로 하니까 이거 무한대야. 자, 이거 보세요. 차수 똑같으니까 어디야? 계수기 1로 수렴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1로 수렴하죠. 1 빼기 1이니까 얼마야? 괄호 하나는 0이 되겠네.
여기는 0되고 여기는 무한대야. 무한대 곱하기 0꼴의 부정형이야. 어떡할래요? 빼기 1 있으니까 뭐 하겠다? 통분해보겠다. 맞지? 통분해보겠다. 그러면 무한대로 할 때 x 두고 통분 루트 x 플러스 1분의 루트 x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되겠죠? 자, 그 다음 뭐 할 거야? 에이씨, 루트 빼기 루트 있으니까 뭐 하겠냐? 유리하고 싶잖아, 유리야. 유리. 루트 있으니까 유리하고 싶지. 그럼 유리 해볼게. 얼마 곱해야 이다가 루트 x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 그럼 분모에 똑같이 루트 x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 자, 계산할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되니? 합차 공식.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잖아. 요거 제곱하면 x 마이너스 1 빼기 요거 제곱. 얼마 되니? 마이너스 2가 되니, 그치?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 5빼 서놓으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분모는 얘가 되겠죠. 얘도 전개해볼까? 이렇게 얘랑 얘랑 곱해주면 루트 x제곱 빼기 1이지. 두 개 안에 들어서 곱해주면 합차 공식이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주면 둘이 똑같은 거지. 제곱되니까 루트 사라지겠네. x 플러스 1. 이제 무슨 걸로 바뀌었어? 유리했더니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으로 바뀌었지. 뭐 하면 돼? 차수 보면 되지. 자, 분모 몇 차? 1차. 분자도 몇 차? 1차. 그러면 어디로 수렴한다? 최고차의 개수에 비하. 여기 1차의 개수는 루트 1이 되겠죠. 여기 1차의 개수도 얼마야? 1이 되겠죠. 여기 1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그래서 마지막 거는 조금 복잡하긴 해. 앞에 거는 그냥 통분하니까 금방 극한이 구해졌는데, 마지막 거는 통분한 다음에 또 뭐도 했어?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하다 했어.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극한을 구해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선생님 이게 제일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정확한 지침은 없잖아. 그렇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아요. 그럼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 봤을 때 분수식의 덧셈 뺄셈 있으면 당연히 통분해 볼 거고요. 덧셈 뺄셈 있으니까 통분해 볼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결과에서 또 루트가 보이면은 유리하고 한번 해볼 거고요.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변형만 해주시면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로 바뀔 거야. 그치? 그래서 연습 조금 해보면 친숙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 네 가지 형태를 우리가 다 살폈는데 이거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고 딱 정해져 있잖아. 마치 뭐하고 똑같아. 더하기 빼기 계산하는 거 똑같은 거야 사실. 그치? 연습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꼭 해내셔야 된다. 됐지? 이렇게 네 가지 형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부정의 극한 네 가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장에서는 이런 극한을 가지고 이제 응용하는 문제들, 진짜 이제 시험 문제들은 여기서 많이 나오겠죠.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갈게.